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3강에서는 근로자 노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일종의 인트로덕션, 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2강과 3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억을 좀 해두실 것은 이 교과목의 이름이 작업환경 측정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협소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현대의 흐름, 학문적인 개념으로서는 근로자 노출 평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평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xposure assessment, exposure가 이제 노출이라는 뜻이고 assessment라고 하는 것은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저하고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근로자 노출 평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고 보다 파퓰러하게 쓰이는 용어는 exposure assessment, 근로자 노출 평가다. 사람에 대한 유해인자의 노출 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이 근로자 노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개념들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하면 기본적인 것은 이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본 강의를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주변에 유해인자가 무엇인가, 이런 유해인자들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또 우리가 생활하는 곳, 또 우리가 밖에서나 실내에서나 이렇게 생활할 때 건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됩니다.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죠. 화학물질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는 산업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화학물질들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건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유해인자가 있습니다. 이런 유해인자들을 분류를 하면 어떤 특성별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를 하면 4가지 또는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특정 조직이나 기관 또는 세포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열균형 이런 것들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어쨌든 대단히 많은 유해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유해인자. 우리 주변에서 물리적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오. 화학적 유해인자, 또 생물학적 유해인자. 이것들은 물질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호흡기나 또는 소화기를 통해서 먹거리와 함께 오염돼서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이긴 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이제 물질로 들어오는 거죠. 물질은 3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 형태로 다른 매체와 함께 공기와 함께 들어오기도 하고 먹는 것과 함께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인식은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또는 생체 대사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공학적인 것.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환경과 사람의 자연적인 골격, 구조, 근육과 골격의 구조들이 맞지 않아서 손상되는 것, 우리 몸의 근육이나 골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이게 이제 인간공학적인 유해인자입니다. 작업장에서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이런 조화롭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인간공학적인 유해인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통이랄지 뭐 어깨가 아픈다 할지 등등 근육과 골격에 관련되는 모든 물리적인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심리적인 것, 일을 하면서 경쟁 또는 뭐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 또는 그 해고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 건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것, 과로사 이런 것들도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해인자들은 독립적으로 특정 유해인자만 한정돼서 우리가 노출되는 건 아니다.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유해인자의 그 독특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인자에 대한 개념 또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이제 성면과 나노 입자, 나노 파티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일 겁니다. 아마 성면에 대한 유해성 또 그동안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얼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성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2강 끝나면 이제 성면 유해인자 리포트 시간에도 성면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용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 또 건강상의 장애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면에 대한 내용을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강상의 장애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이제 성면의 과거 사용에서부터 1940년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그 성면의 그 사용 과정 이 과정에서 그 건강상의 장애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 이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걸 사용하려고 들고 또 건강상의 장애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서 이것들을 법적 규제를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학술적인 그 내용에 대한 이 서로 그 디베이트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는 좀 늦었긴 했지만은 2006년부터 이제 성면을 사용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는 훨씬 이전에 성면 사용을 금지하게 되죠. 또 나노 입자가 있습니다. 나노 입자는 지금 이제 문제를 발생될 것이다 예견하는 것이고 또 일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적은 입자 형태입니다. 거의 우리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100 나노메타 이하의 크기인데 이런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 입자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장애는 앞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그 디젤 배출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미세한 입자들이죠. 그래서 건강상의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나노 입자들이 이제 일반 산업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약이라든지 다른 뭐 일반 소비용품 또는 그 의료 쪽에서 이 나노 입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노 입자의 건강상의 장애도 경고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논문에 읽어보면 21세기의 아스베스토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정리를 해두시고 또 뭐 여러분들이 여건이 된다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그 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질병 또는 그 고무 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두면 아마 그 1강에서 배웠던 전체적인 그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내용 또 근로자 노출평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큰 틀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용어도 이해하고 그 과정 또는 기술, 이론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히 이 과목을 배우는 논리를 습득하게 될 겁니다. 좀 초반에 그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시간과 다음 3강에서 유해인자 노출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중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근로자 노출평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 쉽게 이해하도록 익스포저 어세스먼트가 뭔가 이 데피니션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노출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꼭 이 단계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출평가를 잘 하도록 효율적으로 샘플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요. 여행 갈 때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비조사에 따라서 어떤 것을 노출평가를 할 것인가, 이 노출평가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가, 가장 우선순위로 평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그 선정된 우선순위의 유해인자를 실제 측정하고 또는 노출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분석해서 정량적인 자료를 내놓고 또는 정성적인 평가 결과를 내놓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환경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